포상도 하고 필요하면 휴가도 보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데 포상 재원이 없다고 하는 건 너무 문제인데. 예, 포상하고 관련해. 네, 제1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단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습니다.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또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체 공급선은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져간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7일에 석유 최고 가격 2차 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되겠습니다. 정유업계도 국가기관산업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절실합니다. 외환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 역시도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차량 오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주기 바랍니다.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것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유념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대전 대덕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터에서 각종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관계부처는 보상, 트라우마 치유, 유가족 지원 등 피해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노동부 장관 네.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노력하고 있죠. 네. 국회 입법은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어요? 예, 거의 다 입법 마무리 단계고요. 이제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작년 9.15 대책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것도 지금 몇 달 걸리고 있는데 너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안타깝게 좀 지연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산재 사망사고 일보를 하라고 해서 매일매일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중에 특이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노동부 장관도 알고 있을 텐데 추락 사고가 여전히 많이 있고 공사장 추락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네. 축사에서 떨어진 사람이 왜 이리 많습니까? 네, 축사 개량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많은데 무슨 지붕에서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고령자들이고 또 신고조차 안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단체 지방정부하고 협업해가지고 최소한 지붕공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터 안전 지킴이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대체적으로 보면 지붕이 무너져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지붕 공사를 한다는 거는 지붕이 약하다는 것이고 약한 곳을 올라가서 대책 없이 그냥 떨어집니다. 어쨌든 그 점도 지붕에 올라가는 사고, 올라가서 떨어지는 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그걸 특정 유형인데 각별히 좀 뭐 지침을 만들든지 원래 지붕에 올라가는 무슨 작업을 할 때 뭐 신고를 하게 한다든지 하여튼 뭔가 좀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5억 미만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붕 사고 같은 경우에는 축협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공사를 한다는 신고 정도는 해주면은 우리가 어디서 작업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그 근처에 집중적으로 하여튼 그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십시오. 예. 어쨌든 계속 제가 보니까 지붕에 주로는 태양광 공사하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지붕 수리하다 떨어지고. 예. 그분들이 또 대부분 고령자이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치명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는 그것도 안전조치를 좀 하면 되는데 지금 주의를 안 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아끼려고 하거나 뭐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하여튼 그 위에 사다리라도 평평하게 깔고 작업하면 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매트리스라도 제공해가지고 안전보건공단하고 해서 매트리스 같은 거를 제공하고 또 아니면 비용이 안 되는 데는 빌려도 드리고 네. 하는데 문제는 어디서 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파악해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장면을 보시는 사업자든 아니면 발주자든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떨어져 사망하고 나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사회적인 비용도 그렇고 사업자나 일하는 분들이나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건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님. 예. 전에 제가 왜 그 계곡 정비 불법 시설물 네네. 정비하라고 했는데 그때 뭐 851건인가 그렇다고 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해서 재조사 중이잖아요. 네네. 지금 3월 말까지. 네. 그런데도 아마 누락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네. 대통령이 지금 제가 오늘 세 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누락을 하거나 이런 거는 요번에 재조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만들어가지고 네네. 실태 조사를 시키고 네. 또 신고를 좀 받도록 하십시오. 제 SNS에도 아마 이게 지나고 나면 신고를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발견된 데는 표시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혹시 어디 갔더니 이거 숨겨져 있거나 은폐되어 있는 게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요. 네네. 나중에 전체적으로 공직자들 전부 다
누락시키거나 이런 공직자와 자치단체 여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도 징계를 넘어서서 징계는 당연하고 이거 직무유기거든요. 예. 알면서도 또는 제대로 조사 안 해가지고 다 누락해 놓은 거는 다 찾아가지고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국무총리실에 공직기관 감찰팀이 있죠. 그래서 이건 공직 복무 자세에 관한 문제라서 아주 철저하게 체크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인사 문제인데 우리 그 각 부처청 각 위원회 뭐 위원회는 별로 없겠지만 부처청은 지금 인사는 우리 청와대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되 우리 각 부처청의 의견대로 인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건 안 된다 이런 거 외에는 옛날로 치면은 뭐 중간에 꽂아 넣거나 무슨 우리가 마음대로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는 자율적으로 하되 철저히 하되 제가 그거 보니까 그 상층은 이렇게 좀 기강이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질서가. 근데 그게 하부 단위까지 제대로 예를 들면 엄정하게 공직 기강이 잡혀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직의 가장 기본은 기강인데 상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잘하고 못하는 건 다음 문제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든지 해야 될 당연한 의무를 안 한다든지 이거는 엄정하게 제재를 해야죠. 인사상 불이익을 주든 징계를 하든 아니면 직무에서 배제를 하든 그런 걸 좀 철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잘하는 공직자들을 어쨌든 최대한 발굴을 해가지고 칭찬하고 표창하고 포장하고 인사상 혜택을 주고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뭐 다들 잘하시겠지만 한번 좀 더 챙겨보십시오. 이게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일을 하려면 이게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 기강이 좀 분명해야 되는데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혹시라도 좀 누락되거나 아니면 잘 모르고 방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그래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보람이 있어야 되고 잘못하면 반드시 제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불패 뭐 어떻게 시장이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뭐 정치적 이유로 뭐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합니다. 네, 그게 그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어요. 이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각 부처청이야 뭐 관련된 부분에서 뭐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여하튼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 이걸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정치적 고려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이거는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보니까 욕망과 그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게 부딪혀서 결국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죠.
그 여기에 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내 집 구경 못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용 부담하면서 이게 괴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각 이제 부동산 값이 비싸지니까 이게 또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또 기업이나 또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또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또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물가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아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입니다. 부동산 투기. 그래서 이거는 제도 자체 설계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조사 제재 준비도 철저하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아주 엄정하게 제재해야죠. 뭐 담합이라든지 아니면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엄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공정위원회 정말 열일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 제가 하나 트위터에도 썼는데 X에도 썼는데 그 무슨 떡볶이 체인점? 예, 프랜차이즈. 네, 프랜차이즈점. 거기서 무슨 뭐 바가지를 씌웠다고. 네. 근데 그 제재금이 네. 6억 9천? 뭐 어쨌든 몇 억밖에 안 9억이었어요? 그 최대치로 한 거예요? 예, 그 부당이익보다 한 3, 4억 정도 높습니다. 발각된 부당이익보다. 부당이익보다. 예. 어쨌든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했어요? 제가 최대치인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요. 네. 최대치에 가까울 것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되는 담합금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그 한번 더 체크해가지고요. 하여튼 전에 우리가 제재금을 좀 올리는 조치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규정도 지금 바꾸고 있는데 예.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 나중에 소송 들어오고 취소하고 이런 곤란하니까. 예. 그건 하되 제도도 최대한 좀 정비해서 네. 이런 짓 부정행위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서 이익을 뺏거나 이러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그냥 사회 문화로 그냥 당연히 인식될 수 있게. 그리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뭐 발각되거나 이런 데는 저희가 최대치로 현 법률 시스템이 운영하는 최대치로 해서 예, 엄중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청 예. 최근에 담합 조사를 아주 신속하게 대규모로 했더라고요. 예. 결과도 아주 잘 나왔고 법무부에서 그 수사팀들 포상이라도 좀 하시죠. 저희 법무부가 그 포상금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 예산 뭐 빨리 해주세요. 아시겠지만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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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난해는 포상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저런 소리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지난해는 특활비를 단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지난해는요 특수 활동비를 단 한 푼도 쓰지 못했고 그건 왜? 올해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 예산 부수 조항을 넣어놔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예산편에서 뭘로 해요, 그거? 저희들이 그 법사위에 강력히 요청했는데요. 저희 국민주권 수정은 정부와서 안 됩니까? 뭐 그것도 일종의 법률이니까 바꾸면 안 되는가? 네, 하여튼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가용한 그 재원들을 좀 만들어 갖고 적극 포상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각 부처청이 이게 그 업무를 하려면 포상도 하고 필요하면 뭐 휴가도 보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포상 재원이 없다고 하는 건 너무 문제인데. 예, 포상하고 관련해서는요,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26년 예산에 이미 지금 25년보다 포상금이 대폭 지금 증액돼 있고요. 얼마나? 그거를 대폭이 얼마예요? 100억 넘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100억? 추가된 금액만. 그리고
이거 말고 특별히 또 각 부처 장관님께서 직원들 일을 독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해주겠대요. 예, 그거 좀 진짜 해주세요. 예, 이게 왜냐하면 조직 관리를 하려면 뭐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한데 우리는 주로 채찍만 쓰는 경향이 있거든. 쉽거든. 편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조직 운영이 안 됩니다. 예, 자발성이나 능동성, 적극성을 좀 끌어내려면 사실은 뭐 생긴 게 있어야지. 예, 그거는 각 부처청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재원이 없으면 기획예산처에서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아니면 이번에 아예 저 추경할 때 조금 증액해서 예, 그 준비해놓은-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목적 예비비도 추경에 지금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서요. 네, 네. 포상금이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 하시는 장관님들은 안 계실 겁니다. 네. 그것도 나중에 잘 안 되면 얘기하십시오. 네. 아 그래요? 약간의 약간 의도가 있어 보이죠? 네. 지금 뺏겼다고 지금 그러신 거예요? 음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네. 하여튼 포상은 잘 해주시고요.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애쓰셨습니다. 네, 안건 진행하시죠. 특활비 한 푼도 못 썼다는 법무부의 하소연에 대통령이 직접 예비비 투입까지 약속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현장 수사팀의 사기를 꺾는 예산 부족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채찍뿐만 아니라 확실한 당근까지 제시하며 공직 사회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조치가 무너진 공직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